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라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안전관리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기타 다른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관리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 행위 안전보건 관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작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은 산업보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실기 필답형으로 나온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하일리 잘 나오죠? 이분은 단골입니다. 하일리의 재구성 비율에서 1대 29대 300에서 29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비율 단순 산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일리는 1대 29대 300인데 1은 뭐죠? 1은 중상을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크게 다친 걸 중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 그 다음 무상의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나눠보면 1대 29대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 같은 거는 뭐죠? 그렇죠? 29는 경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대 29대 300을 다 합을 하면은 330이죠. 거기에다가 29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29 나누기 330을 하시면은 바로 0.08이 되는데 여기다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8.8%가 나온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 중에 그리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것도 암기기 때문에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3.3 타협형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기형이냐 무관심형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1.1부터 1.9 그리고 9.1부터 9.9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형이겠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생산까지도 관심이 높은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가 이상형인데 9.9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상황성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과는 재해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성하고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성하고는 우리가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와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성 누발자의 재유발 원인이라 했을 때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재해가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계 설비의 결함 그렇죠. 물적인 결함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심신, 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재해 유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덕성 결여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은 넙죽이 나왔죠. 제가 항상 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거저 주는 문제다. 그래서 상식 문제, 넙죽 문제 나왔습니다. 자, 강의법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지 마시고 강의법인데 틀린 것은 자, 수강자 개개인 학습 지도. 자, 개개인 나왔죠. 개개인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강의실에 모아놓고 한 100명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강의법이에요. 이거는 맨투맨이 아니잖아요. 1대1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떠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재해,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단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이라는 게 4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답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빨간색 그 형광펜으로 점을 찍어 놨는데 이 위험예지 훈련 기초 4라운드 기법이라는 것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자만 따서 현본 대목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 사지선다 문제가 나왔으면 현본 대목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실기 필답형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위험예지 훈련의 기초 4라운드를 쓰라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현본 대목만 외우셔 가지고 이 두 번째 내용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앞에 내용만 현본 대목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현본 대목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1번 스태프형 그러니까 안전 조직이죠. 스태프 뭐 라인형, 그다음 스태프 라인 짬뽕형이 있는데 여기는 스태프입니다. 스태프 제가 말씀드렸죠.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라 말씀드렸고 자 스태프 중에서 스태프의 주요된 역할이 아닌 것은 이래 나오면은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을 시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스태프는 100명에서 1000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규모 사업장이다. 그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방침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전문 부분이 스태프라는 게 안전관리 파트인데 거기에서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방침을 전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단전원 업무, 장시간 반복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그 업무가 지속될 때 이 작업하는 근로자의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되거나 마비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감각이 차단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헷갈리는 게 이제 피로 현상이라고 많이 오답을 쓰시는데 실제로 명확한 규정은 마비되는 현상이니까 감각이 차단된다. 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의식의 과잉 같은 거는 돌발 사태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 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점 집중 현상과 같이 멘붕이 온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망각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나 기억들이 한계성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피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집중력 저하입니다. 집중력 저하가 와야 되고 기억력 강퇴,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감각이 차단되는 것은 단조로운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면 감각 차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일시 전 노동 불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전사고에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의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노동 손실 일수 7,500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7,500일.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노동 손실 일수를 어떻게 계산한다? 7,500일로 산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 안전관리자, 안전모 쓰신 분 있죠? 이 안전관리자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1년 뒤, 2년 뒤 안전관리자로서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을 바로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 교육 과정에 시간하고 과목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 대상 시간을 여러분들이 리스트업해서 A라는 홍길동이라는 근무자는 뭐 2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이렇게 해서 그게 맞게 교육 준비하시고 교육 사인 받으셔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실기 필답형이 엄청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별로 안 어려워요. 보시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단계별로 외우면은 일단은 정기 교육이 있어요. 정기는 분기별로
시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용 시는 말 그대로 홍길동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러면은 채용을 받아서 출근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채용 시의 교육이고 그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A라는 작업을 하다가 B라는 작업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작업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은 그 외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 있어요. 위험 작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 내용, 특별교육 이렇게 있는데 정기교육은 사무실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별로 6시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월별로 끊어서 시키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반기별로 6시간 이상 한 번에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업무 로스도 걸리기 때문에 매 반기에 6시간이다. 근데 요거를 나눠서 한 달에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직 외에 근로자가 있죠. 그래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시간 이상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12시간. 그렇죠? 단순 판매업 외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2시간,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반드시 외부에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용시 같은 교육에는 이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일주일 이하 같은 경우에 1시간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사람 채용했는데 일용직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인데 두세 시간 그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이상만 교육을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4시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8시간이죠. 그 밖에가 대부분이니까 8시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홍길동이 우리 사업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일에 투입을 안 하잖아요. 위험 작업이니까. 그래서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뭐 수습 기간이라든지 현장 투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것은 프레스고 요거는 방호 장치고 요거는 위험하다. 그런 모든 작업 시간들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일용자 같은 거 죄송합니다. 건설 일용자분이 오시면은 4시간 이상만 시키시면 된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